정신 바싹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버릴 건 확실히 버리고 얻을 건 확실히 얻어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돈을 벌고 싶다라 그러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마음가짐이 단단히 되어 있는지, 그런 다음에 뛰어드시면은 여러분들이 성공할 가능성을 훨씬 더 올릴 수 있다라 보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 그러면은 내가 왜 부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시고 그거에 대한 마인드를 단단하게 잡으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돈을 잃지 않으니까. 돈을 잃지 않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이 이런 게 있어요. 꼭 자본으로 현금을 뽑아내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직장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시간과 돈을 맞교환한다. 물론 시간 더하기 여러분의 능력과 맞교환을 하는 겁니다. 시간만 있다고 직장에서 여러분을 써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럼 추가적인 시간에서 이걸 잘 활용해서 현금을 더 뽑아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 하락장 쳐다보고 스트레스 받고 술이나 퍼먹고 이럴 때가 아니라 추가적인 현금을 더 빨리 모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추가적으로 100만 원만 조금 더 빨리 모아오고 200만 원 더 빨리 모아오면 현금 흐름 모이는 속도 3배속으로 올라가요. 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정상적인 월급으로 18년 걸릴 게 6년으로 압축이 돼버려요. 제가 예전에 쉐어하우스 할 때 쉐어하우스 한 1년 반 하고 나서 1년 했나? 그때 하고 나서 유럽을 여행 갔는데 유럽 여행 돈 다 쓰고 왔는데 돈이 더 늘어 있었어요. 아, 쉐어하우스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네, 쉐어하우스에서만 550이 들어왔어요. 현금 흐름이. 직장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런 건 느꼈던 거죠. 투하한 돈은 별로 없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조금 더 받고 이제 리모델링에 신경을 조금 더 썼더니 아, 이런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면 저는 남보다 현금 흐름 쌓이는 속도가 몇 배속으로 늘어날 거고 네. 그럼 당연히 1년 안에 모이는 현금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 이때 투하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더 많이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는 거기 때문에 네. 추종을 하면 안 돼요. 이미 오른 것들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진 것들 중에서 곡소리가 나는 섹터들 중에서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자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되는 자리들. 그런 보통 기관 투자자들은 거기 투자 못 해요. 올해 안에 실적 안 나오면 잘리거든요. 그럼 펀드는 못 들어와요, 거기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밖에 없는 장터다 보니까 수급이 안 좋아서 주가가 안 올라요. 주가가 안 오르니까 일반적인 단타 개인들은 또 다 빠져요. 별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가가 아주 바닥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냐면 사놓고 기다리면 업황이 돌아오고 수요가 돌아오고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는 미리 거죠.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복병이기 때문에 손실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가기만 하고 딱 칼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면 돈을 버는 거고 안 지나가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바닥일 때 매수를 하는 거 되겠네요. 예, 대신에 쌀 때 사야 되는 거죠. 저 안 그래도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해 줄 때 물어볼 거예요. 지금 많이 하락한 종목이 좋은 건지, 또는 넷플릭스가 진짜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또는 반면에 그래도 방어를 하면서 지지부진하게 좀 가고 있는 주식이 좋은 건지, 이 두 중 어떤 거 좀 더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초보자의 영역에서는 그냥 지지부진해도 가는 게 낫죠. 예전에 저한테 70세 지인이 연락 와서 정말 나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뭘 사야 돼? 그러니까 어디서 사야 돼?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주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때가 올 초였던 것 같은데 그냥 이랬습니다. 그냥 KTNG 사세요 라고 끊었어요. 배당이 많이 나오는. 손해볼 수 없다. 배당이 6%쯤 되고 경기 방어주에다가 담배랑 홍삼이라는 이 최상의 시너지 효과는 경기 리오프닝이 돼도 좋은 거고 경기 방어로도 좋고 뭐 이제 나쁘지 않다라 본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담배가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전환되면서 이 마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도 다 고려했을 때 얘는 뭐 누가 사줄지 모르겠지만 수급상 뭐 하여튼 주가상 바닥은 바닥인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럼 오히려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지지부진하더라도 그래도 유지하거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더 좋다는 거네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가 저는 다시 이제 좋아질 거라 보는데 시간은 좀 걸릴 거라 봐요. 왜냐면 리오프닝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가 슬슬 구독 해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실적이 좀 더 나쁠 거라 보는 거죠. 주가가 과하게 떨어진 이유도 지금도 나빴지만 당장도 더 나쁠 거다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더 나빠지고 이제 어닝 쇼크가 한 번 더 나고 난 다음부터는 리오프닝도 이제 어느 정도 적응되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슬슬 또 할 게 없는 거예요. 막상 해봤더니 뭐 하지? 라고 했는데 또 이제 넷플릭스 안에서 또 괜찮은 컨텐츠들이 나오기 재밌는 시작하면 콘텐츠도 나오고. 또 들어오는 거죠. 넷플릭스에서 히트작이 안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한 번쯤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또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여기도 복병 투자가 가능한 걸까요? 가능한데 당장은 조금 리스크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보는 거죠. 한 번 더 추가 하락을 기다려보자. 네. 근데 한 번 더 추가 하락하고 하면은 이제 진짜 디스코 팡팡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200 미치던데요? PER이 17배인가 그래요. 그래도요? 네. PER 17배면 솔직히 바닥이라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 뭐 분할로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진짜 여기서마저 들어온 사람마저 다 털고 나갔을 때 이제 뭐 PER 9배 됐다더라. 그럼 정말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넷플릭스가 PER 9배 말도 안 돼. 이러면 그때 정말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복병 투자를 하기 좀 좋은 종목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아까 말한 기술주들이 좀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뭐 약간 이 PER이 싸다 비싸다가 모든 기준이 안 되는데 대표적으로 네이버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되게 지금 네이버에 대해서 주가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할 겁니다. 아마 90%가 안 좋아할 거기 때문에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럼 네이버가 그러면 망할 회사냐? 그렇지가 않아요. 점점 시장을 계속 잠식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잠식을 해 나가는 대신에 자꾸 이제 분할 상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이버는 아직 그러진 않았고, 뭐 계획이 있는 것도 하나 있다고 하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나쁘지 않다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네이버 같은 게 내수주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 보면은 앞으로 이제 수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좀 덜 받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언제 경기 민감주로 돌아설지, 수출 경기가 언제 좋아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하락세만 좀 끝나고 나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바이오 쪽도 지금 많이 곡소리 났거든요. 반도체, 바이오, 기술주 3개. 반도체, 바이오, 기술주 여기가 복병 투자하기는 좀 괜찮다. 괜찮죠. 보는 네, 거죠. 근데 반도체 자체는 이게 바닥을 알 수 없는 주식들이라서 이게 다 PER이 높아요. 네. 그래가지고 리스크가 좀 확실히 좀 존재하는 거라서 오히려 PER로만 보자라고 하면 반도체가 제일 안전하고, 네. 그 다음이 아까 말한 대로 네이버, 그 다음이 이제 바이오쯤 되겠죠.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가 답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장기 투자는 사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문제없는 기업을 골랐으면 이제 사놓고 기다린 다음에 그 기업의 문제가 한 번씩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해야 돼요? CEO가 이상한 짓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업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끔 와서 내 투자자인데 지금 장사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돈 잘 벌고 있는 거 맞죠? 이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 3개월마다 회사가 사업 보고서를 제출을 해요.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그거 읽어보면서 지금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다음번에는 뭘 투자할까? 넥스트를 준비하는 거죠. 그럼 혹시 사업 보고서를 볼 때 좀 좋지 않다 이러면 아무리 장기 투자지만 매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매년 꾸준히 폭발적인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뭔가 꺾여나가는 게 나왔잖아요. 그럴 때 느껴야 되는 거죠. 이거 이상하다. 이럴 때는 파는 게 낫겠다. 손실을 보더라도 팔 것인가? 제일 베스트는 손실 전에 파는 거고, 어스트라고 하면은 손실을 보고 나서도 팔아야 되는 거죠. 워렌 버핏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정유주로 손실을 크게 봤는데 팔아버렸어요. 내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당장은. 그러다가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그거보다 몇 배 비싼 가격으로 정유주를 다시 사들여요. 내가 봤을 때 어쨌든 그래도 몇 년간 더 좋을 거다라 보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난 장기 투자자니까 무조건 안 판다가 아니라 전망이 나빠지면 파는 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장기 투자를 하면서 이건 충분히 좋은 주식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총 순위를 보더라도 뭐 10년에 한 번씩은 대규모로 바뀌더라고요. 거의 예전 대비 지금 시총 10위권 내에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밖에 없을 정도로 맞아요.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트렌드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으로 치면은 가로수길이 한때 또 트렌드였었다가 빠졌다가 뭐 다시 이렇게 오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때는 이제 뭐 제조업들이 이렇게 트렌드였다가 은행이 트렌드였다가 이제는 또 시장의 변화가 와서 이제는 돈을 버는 그 업종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망리단길이 뜬다던가 이런 식으로 업종들도 그런 식으로 바이오 쪽이 미래가 많이 되고 있고, 반도체는 계속 꾸준히 가고 있고, 예전과 다르게 플랫폼 회사들, 기술주들이 시총 10위 안으로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 시장의 변화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러면 어쨌든 뭐 바이오라는 산업은 반도체랑 산업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공식이.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 파운드리 산업이랑 거의 비슷한 공식으로 들어가니까 저는 그래서 잘할 거라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플랫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얘네들이 잘 되면 반도체가 똑같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개 가지가 거의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맞물려 있네요. 예. 진짜. 지금 소장님께서는 20대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지금도 다채로운 일들을 하고 계신데 예. 그렇게 열심히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20대부터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출발선이 똑같았을 때는 저도 노력을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게임 좋아하고 이랬었는데 근데 좀 집이 조금 어려워지고 나서 돈을 다 잃어보고 나면 사람이 이제 바뀌어요. 아, 다 잃어봤더니 이렇게 바뀌는구나. 돈을 잃으면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줬던 사람들이 진심이었던 사람과 아니었던 사람으로 딱 나뉩니다. 사람 정확하게 구분 싹 되고 뭐, 내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다시 모든 걸 처음부터 다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뭐, 좋아했던 친구들보다 다 이러는 거예요. 모든 게. 자, 이제 그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출발선이 굉장히 늦춰졌죠. 그러면 정상적인 속도로 똑같이 뛰어가지고는 못 따라잡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도 이제 뭐 정상적으로 직장에 일해서는 18년이 걸린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이 18년 거리면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아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더 많이 걸릴 수 있죠. 저 20대 초반에 1억을 벌었는데요. 3년 동안 네. 남은 돈이 500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출발선이 다른 게 그 뭐냐면 네. 그 친구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쓰면 되는데 저는 저희 가정까지 좀 보태드리면서 가야 되니까 대학생이 3년 동안 1억 벌었는데 500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1억 번 것도 대단한데 이렇게 일 안 했으면 이제 예, 와 마이너스 인생 됐겠구나. 속도가 더 떨어지겠구나. 그 친구들은 그냥 마라톤처럼 뛰면 되는데 저는 100m로 달렸더니 격차가 안 좁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보니까 지름길도 해보는 거고 더 열심히 2배속으로 뛰는 거고 이 친구들이 잠깐 휴게소에서 쉴 때 저는 휴게소에서 안 쉬고 더 달려보는 거고 막 이런 방법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시간을 압축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24시간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8시간 근무를 하고 끝나니까 저는 16시간은 일하자. 주말에 남들 다 쉴 때 주말에 한 번 더 일을 하자. 그러면 남들이 원잡할 때 저는 3잡까지 가능하더라. 그럼 3잡이 되니까 돈이 모이는 속도가 3배가 되던가 그게 아니라 5배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생활비는 똑같이 들어가니까. 모이는 게 달라지네. 200 버는 사람이 100이 생활비면 100을 저축하는데 제가 200이 더 오면 500이 쌓여요. 그럼 이 친구는 1년에 1200 모을 때 저는 6000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럼 6천 모이는 사람이 10년이면 6억이 모여요. 그냥 순수한 그 속도만으로. 여기다가 재테크까지 더해버리면 이제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가속도가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초반에 이륙하는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그냥 20대에 가진 건 시간과 재능과 이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와, 그렇게 하면서 힘드셨던 적은 없었을까요? 엄청 힘들죠. 솔직히 그래서 재테크 방법들 중에서 항상 인기 있는 강좌들을 보면 편하고 쉽게 소액으로 돈 버는 방법이라고 해야지 잘 팔려요. 근데 저도 있나요, 사실?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트렌드가 되게 빨리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확실하고 고생은 하지만 남들이 뛰어들지 않아서 경쟁률 적고 그래도 돈을 빠르게 모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없을까? 그러면서 희생은 하지만 내 자신의 희생은 필요하죠. 약으로 치면 부작용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병은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부작용, 그렇죠. 부작용이 있습니다. 잠은 보통 몇 시간 주무세요? 한 4시간 자요. 4시간? 4시간 자고 쪽잠 잘 때도 많고 이동할 때도 조금씩 자고 그냥 잘 수 있을 때는 항상 자려고 노력해요. 쪽잠이라도. 저 식사하시고 나서도 잠시 잠들 수 있을 때는. 대신에 이제 어디서 시간을 많이 줄이려면 식사하는 시간을 많이 줄이죠. 식사하는 시간이 뭐 한 1시간 반이다. 집에서 퇴근하고 나면 밥 차리고 밥하고 먹고 자잖아요. 2시간이잖아요. 차라리 내가 그냥 버거킹에서 퇴근하는 길에 햄버거 먹고 들어오면 한 1시간 40분이 남아요. 그럼 여기서 1시간만 자자. 그래도 저는 40분을 세이브한 거예요. 이제 소장님처럼 7년 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7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행동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행동들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채워야 되잖아요. 내가 돈을 채우고 싶고 속도를 채우고 싶고 나에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채우려면 똑같이 그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이제 우선은 잘못된 마인드, 게으름이란 마인드를 무조건 버려야 되고, 그리고 고생할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뛰어들어도 성공할까 말까 한 게 이쪽 시장인데 네. 나는 공부도 안 할 거고 게을러서 편하게 돈 벌고 싶다는 마음으로 들어왔을 때 성공하고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봤을 때 뭐 재테크 알려주세요라 봐서 사람 보고 나서 저 사람은 그냥 안 하는 게 날 사람이다라 그러면 안 알려주던가 맥쿼리 인프라 사세요, KTNG 사세요. 그리고 그냥 네, 간단한 걸 좀 말씀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저 사람은 노력 안 할 사람이니까 버는 것도 거기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노력할 사람이라 그러면은 차라리 한번 고생을 빡세게 하더라도 돈 벌 수 있는 걸 알려주려 하는 거죠. 나 이번에 군산 갈 건데 같이 가볼 거냐. 왜 가냐 모르잖아요. 네. 현대중공업 보여주는 거예요. 저거 재가동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르겠다는데. 골리앗 크레인을 철수 안 했잖아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땅이 다 헐값이에요. 빠져가지고. 월세가 10만 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완전 아무도 안 살라 그래요. 부동산 사러 갔더니 부동산 아줌마가 말리는 거예요. 이걸 왜 사냐고. 여기 현지인들조차도 전망을 아주 극단적 비극까지 간 거예요. 팔아야 돈 버는 사람조차도 투자 조언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제 살 사람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고생해 볼 생각이 있느냐라는 거고, 시간이라는 걸 비워야 돼요. 내가 분명 여가 할 거 다 놀고, 놀 거 다 놀고, 친구들 만나고, 뭐 연애할 거 다 하고 다 한 다음에 그 시간 가지고 남는 시간으로 돈 벌겠다? 당연 안 되죠. 저도 예전에 모임이 17개 했었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모임 끝나고 술 잔뜩 거나하게 취해서 10시부터 일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사를 가게 되니까 갑자기 모임이 다 사라졌어요. 시간이 이렇게 남는지 몰랐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집중해서 다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뭐 회식이니 모임이 많이 차단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정말 잘 활용했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뭐를 벌 수 있을지 재능을 잘 살리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돈 버는 재능은 정해져 있었고 돈이 안 되는 재능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먹방만 잘해도 돈을 법니다. 아유, 네. 친구가 먹는 거 잘해서 구독자 800만 됐어요. 친구가요? 예, 그 친구 있어요. 지금 뭐 또 알 거예요. 그래서 뭐 예능도 나오고 해요. 이제 그렇게 되는 친구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재주들은 돈이 되는 재주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재주가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지라는 걸 찾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돈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이제 연결해야지. 네. 아예 나는 재주 없어라고 끝내버리면 진짜 없는 거예요.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발견을 못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네. 마지노선은 뭐냐면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시간과 돈을 치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라도 어떻게 해서든 인맥이 늘어난다라든가 기회가 생긴다라든가 하면서 다음 스텝을 또 밟을 수가 있어요. 일을 해야지 내가 사람을 만나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면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좋았던 건 뭐냐면 제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저한테 오히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 제안들이 나와요. 이거 한번 해볼래? 아니면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여기 강의를 가야 되는데 나는 너무 몸값이 비싸고 못 가니까 너가 이제 신성이니까 너가 한번 해볼래? 값은 얼마 안 돼? 라고 해도 저한테는 그 가격이 나쁘지 않은 가격인 거예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강연을 했어요. 거기서 탑티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강연료가 올라가요. 이제 이러면서 점점 이동해서 몸값이 올라가요. 연예인들 그렇잖아요. 네. 처음에는 출연료 적게 받고 나왔지만 인기를 끌면서 연예인 올라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내가 프리랜서로 뭔가 한다 하더라도 그걸 좋게 봐준 사람이 기회를 주게 되고 그 기회를 잘 잡으면은 계속 나의 현금 소득이 퀀텀이 돼요. 그 투잡 쓰리잡이 영원히 200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투잡 쓰리잡을 잡아야 되냐면 평생 200, 평생 이게 시간과 정해진 그런 게 아니라 실력이 좋아질수록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을 투잡 쓰리잡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당장은 돈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것들을 잡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금 소득을 늘리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유튜브로 버는 소득보다 아직까지도 지금 투잡 쓰리잡으로 버는 소득이 더 커요.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걸 하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하더라도 지금 과거에 이렇게 투잡 쓰리잡 하면서 열심히 키워놨던 그 현금 소득들이 더 크다 보니까 이거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낫다 생각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